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YBN 공무원 영어 담당 김태형쌤입니다. 자, 오늘 지방직 시험 친다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시험에 이제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공 과목 두 과목에서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고, 앞에 공통 과목 세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느냐, 그게 이번 시험의 어떤 합격의 관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영어 부분은요, 앞쪽 부분은 기출 통계를 바탕으로 공시 시험이라는 게 바로 기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겠죠. 특히 이제 문법, 어휘 쪽 부분은 반드시 암기적 부분을 하셔야 되고, 독해가 인사혁신처가 이제 내년에 제시한 것이 이제 추론적, 논리적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독해 자체를 빨리 하면서 논리적 사고로서 문제를 푸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결코 독해 쪽은 여러분들이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한 4문제 정도가요. 자,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한 80점 정도를 넘었다라면은 뭐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 문법 쪽하고 어휘 쪽하고 생활 영어 쪽 부분은 여러분들 얼만큼 기출 통계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는가 확인하고, 그다음 독해 쪽 부분에서 논리적 사고로 얼마나 여러분 빨리 접근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적인 부분은요, 인사혁신처가 이제 밝힌 게 오늘까지 시험이 이제 기존의 어떤 공무원 국어 방향을 제시를 한 거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독해력 바탕으로 추론적 논리 독해, 비문학 어떤 독해의 어떤 시험 비중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학도 이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암기적 것은 어떤 문학적 공부가 아니라 이것을 본문에서 문학을 이해하고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영향을 묻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이고, YBN 공무원 영어는 지난 7년 동안 매년 합격률 75%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도 스파르타 6기 학생들이 오늘 시험을 쳤는데 앞으로 결과를 75%의 결과에 나오는지 앞으로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보시면요, 이 1번 문제를 보면 마켓은요 2020년 이 7월 9까지 9급에 나왔던 거죠. 여기서 마켓 정리되어 있죠. 눈에 띄는 현저한. 그래서 정답은 눈에 띄고 현저한다는 것은 명백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obviously가 되는데, 2025년 공시 영어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겠죠. 기출 어휘는 기도록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공시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편입 영어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기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기출 어휘는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중고등학교 기본 어휘가 있습니다. 1470개. 이 두 가지를 김태동의 유튜브 콘텐츠에다 선생님이 무료 강의를 소개해 놨으니까 어휘 공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요, 다일루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2019년 4월 경찰 1차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뭔가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시들다, 약화시키다 라는 그런 계열 단어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김태동의 파워복과 79강에 보면 다일루트 있죠. 뒤로 물을 태워서 맥주 맛을 묽게 하고 희석시킨다 했죠. attenuate라는 단어 정도까지 외우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dilute, 뒤로 물을 태워서 맛을 묽게 하다, 그렇게 연상법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묽게 하고 희석시킨다는 것은 약하게 한다, weaken의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번이 답이 되겠고, 1번의 정답은 2번이 역시 정답이고, 3번은요 rule out은 우리가 어디서 기출 데이터에서 정리를 했냐면은 여기 있죠. 2022년 5월 국회직 8급에 데이터에 있는 겁니다. rule out, 바로 배제시키다, 제외시키다 했죠. 그걸 암기가 되어 있다면은 여기서 exclude, 제외시키다가 보여야 되겠고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let on은요 2019년 4월 9까지 9급에 나왔던 거죠. let가 여러 가지 수고 관용구를 외워야 된다 했죠. let on, 폭로, 누설하다. 그러면 reveal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추론적 이 단어 선택 문제인데, 보기문항 단어는요, 수능 기본 단어 1470개의 어떤 중고등학교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facilitate는 수험어에서도 우리 기출에서도 연습을 했었죠. facility가 시설인데 그게 동사가 되면 뭐를 촉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문맥을 이해하셨다면은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이 자동화된 문은요 출입이죠.
이 출입을 어떠하게 한다. 이게 동사 자리가 되는데 어떤 고객입니까? 가방이나 쇼핑 카트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그런 출입을 더 용이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촉진시키고 용이하게 해준다는 이 문맥 의미가 되니까 facilitate가 되겠죠. 그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이 문법적 부분은요. 2025년 공시 영어를 위해서 문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꺼운 문법책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했고, 김태동의 플랫폼 문법 140개 요소 아주 얇은, 여러분들이, 책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요약서 개념에 아주 얇은 그런 어떤 단편적인 어떤 문법적인 내용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플랫폼 문법 140개에서 다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것. 1번은요, 앞에 매니가 보이죠? 플랫폼 12번에 가산, 불가산 명사를 이해하는 것이었죠. 가산 명사, 복수 명사를 꾸며주는 계열이 퓨와 어퓨와 매니가 있죠. 이런 계열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원 다음에는 단수 명사지만 원 오브 더 다음에는 복수 명사. 하지만 원이 주어고 수의 일치가 is가 된다 했습니다. 단수 취급하죠. 그거는 플랫폼 문법 87번 추가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일 아래쪽에 있죠. 여기 있죠. one of the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오지만 원이 주어라서 뒤에 단수 취급한다는 내용. 그래서 이거 이해되고 3번은 이 콤마 위치에 대한 이야기죠. 요거는 플랫폼 36번 관계대명사 콤마 위치 계속조용법을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요거는 플랫폼 51번 접속사 그 대응되는 전치사 이해하는 거죠. 접속사 다음에 뒤에 주동사를 갖춘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전치사는 뒤에가 구가 나와야 된다 했죠. 그거 개념 이해하는 겁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동사가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플랫폼 51번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이거는 부정사를 부정하려면 그 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이 not을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랫폼 8번 이야기 동명사, 분사, 부정사를 일반 동사에 준한다 해서 우리가 준동사라는데 이 준동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not을 붙인다는 거 요거 플랫폼 8번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나의 강아지는 사라졌다 disappear 요거는 플랫폼 20번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보면 나타나다, 또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거는 자동사, 수동태 안 된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since가 보이죠. 그래서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일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가 와야 된다는 거 이거는 플랫폼 86번 이야기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바로 뒤에 동사 부분은 본동사 부분은 현재 완료가 와야 된다는 거 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이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이해가 되는데 플랫폼 5번이 나옵니다. 이 뒤에 이제 daughter 명사를 꾸며주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이 꾸밈을 받는 명사 요게 주어나 목적어 돼서 완전한 문장이 된다 했겠죠. I 주어고 돌보다 look after 타동사 구조 그 뒤에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꾸며주는 소유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whose에 대한 이야기 관계대명사 소유격 whose of which 이야기 플랫폼 5번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고 8번은요. 배수사 as 원급 as 요거는 플랫폼 97번에 나오죠. 예, 배수사 as 원급 as 그리고 as 사이에 이게 형용사 원급이 들어가느냐 부사 원급이 들어가느냐 우리 마지막까지도 연습했었습니다. 왼쪽에 비동사가 나오면 보호 관점에 따라서 뒤에 형용사 원급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이제 일반 동사나 BPP나 BING나 준동사 나오면 수식 관점에서 여기 부사 원급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플랫폼 97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었고요. 이제 8번 문제 이번에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는 오형식 관련 중요 구문과 그리고 감정계열 어휘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88번에 오형식 관련 중요 구문 이거 하고 그리고 플랫폼 2번에 감정계열 어휘 이 감정계열 어휘가 4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두 번째 패턴이 나왔죠. 목적하고 목적 보였을 때 이 목적어가 사물이면 뒤에 감정계열은 목적 보호 자리는 ing 형태가 와야 되고 목적어가 사람이면 뒤에 목적 보호는 pp가 와야 된다겠죠. 여기 이씨 사물이니까
뒤에 감정계의 의의는 ing가 와야 되겠죠. 감정계의 의의를 이해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요, mention me daddy야. 나에게 daddy야를 언급했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요, 플랫폼 114번,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해서 A, E, R, M, S, I, P라고 해서 이렇게 단어를 외워야 되죠. 그 중에 이제 mention이 나왔죠. 이러한 동사들은 사람이 나오면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서 전명구 부사구로 만들어서 뒤에 대절, 목적절로 해서 삼형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간목, 직목 이렇게 사형식으로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e 앞에 to가 붙어야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은요. 이 want 동사가 5형식이 되었을 때 목적보를 투부정사를 취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플랫폼 1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플랫폼 1번에 보시면은 요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웨더에서 이 아프리카 웨더이란 철자를 이용해서 그 중에 단어 다 외우는데 이 동사들은 5형식이 되었을 때 목적보를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것도 시험 바로 직전까지 풀었던 거죠. 가정법에서 조건절의 대용어구라는 게 있죠. without 버퍼 투부정사 조건절 대용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죠. 플랫폼 105번 추가해 보면 이 내용이죠. 조건절 대용어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에 해당되는 단어는 바로 otherwise라고 했죠. 한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 뒤에 이제 주절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면은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주절은 조동사 과거 have pp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조동사 과거 have pp가 있고 뭔가 여기 해석이 좀 더 능숙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이었더라면 가는 것은 이거는 과거 사실이 반대죠. 그걸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하고 이제 문법은 내년 시험으로 이제 가더라도 반드시 기존 방향대로 어휘는 기출어휘 데이터를 외우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 1470개의 중고등학교 수능어휘를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문법적 부분은요. 반드시 플랫폼 문법 140개 두꺼운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많이 할애하는 시간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생활영어적인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3개로 늘어났죠. 그렇지만 이 생활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간용구적인 맥락을 묻는 그런 문제 추세는 버려주고 있고 이게 이제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쪽 특히 이제 토익에서 나오는 이 문자 메시지를 또 이해하는 쪽 그런 연습도 또 추가해서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관건은요. 이제 이 독해적인 부분인데 독해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빈칸 추론 있죠. 이 부분. 이 빈칸 추론에서 이걸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푸는가. 다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장 삽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흐름, 순서 그 다음에 이 제목 요지도 중심 소재를 잘 이해해서 거기 소재에 대한 어떤 이해와 거기에 대한 논거 그런 거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연습 그런 거에 이제 문제가 이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일치, 불일치 이런 정보를 찾는 문제는 여러분 합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시험은 반드시 독해를 빨리 하면서 어려운 지문이라도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정답을 빨리 찾는 연습 그런 쪽에 이해를 해서 영어를 대비하시고 국어는 이제 앞으로 피셋 유형의 이제 그 비문학 그런 쪽에 이제 독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문학다운 문학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문학을 이제 비문학처럼 이제 이해하는 그런 독해 연습. 거기에 따라서 선지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설명 방식이라든가 문학에 이제 이 답을 낼 수 있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런 쪽을 이제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YBM 공무원 영어는요.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영어, 국어의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이제 스파르타 7기가 이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국어가 예를 들어 전문적인 국어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험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제는 아무래도 또 암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시험 방향이 새로 제시하는 거와 맞지 않겠죠. 그래서 김태동 선생님이 국어 자체가 결국은 또 독해를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또 피셋 유행의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언어적 논리 독해를 묻는 걸 또 선생님이 또 강점으로 또 티칭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과목을
또 앞으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합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파르타 6기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합격 소식 75% 합격률 그대로 예상되는 지금은 오늘 가채점 결과 기대되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